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네, 반갑습니다. 승희. 반갑습니다. 예. 동하 이준서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준서이고요. 네. 원래 제가 그 물리학자로 수십 년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2017년부터 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양화가 이준서입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 소개란을 미리 보다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선생님 호가 있으세요. 네네. 근데 지금 동하라고 네. 있으신데 그 동력동자의 여름하자로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그 뜻이 뜻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지은 아호고요. 네. 동자는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예. 태양계 중심은 태양이고 네. 태양이 뜨는 쪽이 동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하는 점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름 하자는 어떤 결실, 열매 이런 뜻이 있어서 예. 시작과 결실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예. 깊은 뜻이 있는 호를 깊은 뜻이 있어요. 예. 또 제 얘기지만 또 선생님께서 저한테 또 지어주신 호가 있거든요. 그 운파라고요. 예. 구름 운자에 비파파라고. 왠지 신선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아직 그 정도는 제가 레벨이 안 되지만 참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파 대신 육성으로 소리를 내는 신선님이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운파. 운파. 멋진데요? 운하고 파 할 때 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 물리학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네, 제2의 인생을 예술가로서 이제 회화를 하시는 거죠, 정확히. 서양 회화. 네, 회화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이제 수채화도 하고, 아크릴화도 하고, 가끔 조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술 분야, 그림 분야 말고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따로 또 미술을 배우신 건가요, 선생님? 전혀 안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서 작업을 계속. 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요. 붓 쥐는 방법부터 물감 사는 방법까지 세상에. 다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근데 아크릴화나 조각 같은 거는 거의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배우지 않고는 진짜.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가만히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시작한 게 이제 그림인데 그림 그리다가 너무 지겨워지면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나무 조각을 이제 제가 그 도구 전기 도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뭘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그 부엉인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로요. 이거를 나무로.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이제 뭘 만들다가 저가 재주가 있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랑이 해다 그러면 호랑이 만들어주고 나눠주고 소에 해다 그러면 소 나눠서 만들어서 나눠주고 나눠주셨는데도 이렇게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못 구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품절 있어요. 사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제가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드렸거든요, 선물로. 너무 행운이신데요, 그분들은. 내년에도 정말? 만드시나요? 매년 만들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토끼가.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토끼띠. 예약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뭐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입하셔야죠. 부담 받겠습니다. 토끼띠 한 명. 선생님께서 이제 주로 인물화나 풍경화를 또 많이 그리신다고 제가 그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풍경화는 보고 그리지 않거든요. 그냥 가상으로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풍경을 그리다 보니까 풍경만 아무리 아름답게 있는 풍경도 잘 그렸는데 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사람 집어넣고 집 집어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는 거야 그림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감성이나 이런 그 느낌이 그림에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그대로 그려가지고 이제 어떤 분 인물을 그려드리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분 그려드렸는데 마음에 들어하시고 너무 이제 고마워하시고 예쁘게 그린 게 아니라 내 특징을 잘 살려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또 책에서는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선생님은 또 베스트 작가십니다. 맞나요? 네, 또 앞으로의 어떤 뭐 작품, 또 계획, 뭐 목표 이런 게 좀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뭐 서양화 쪽으로 많이 그렸는데요. 제 그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이제 자연 풍광 같은 거를 이제 그리고요. 이 앞으로는 이제 어떤 특정 분야보다도 유화든 수채화든 눈으로 보기 편안한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부천시에 오래 살고 있는데 부천시를 그리고 싶어요. 부천시의 모습. 그러니까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대장동 이제 막 그 개발하기 전 모습들, 개발할 전이나 후나 모습, 변하는 모습이라든가 골목에 있는 그 우리 일상 근처에 있는 모습들을 화폭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공유하고 싶어요. 선생님 또 말씀 중에 또 따뜻함이 좀 느껴진다고 말씀. 그거는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느껴질까요?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받았을 때? 제가 의도한 것도 있고요.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따스함과 이제 포근함을 이제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그런 색깔, 그런 구도,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의 화풍이 그렇게 여러 번 해보니까 공부해서 되나요, 그것도 선생님?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공부는 아니고 해보고 망쳐보는 거죠. 실험. 이렇게 망쳐봤더니 좀 느낌이 차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색깔, 특정한 색깔을 어떤 방식으로 칠했더니 좀 희한하게 이제 그런 감성이 나와서 그거는 이제 제가 몰랐던 제 그 재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던 그림 중에서 또 선생님 작품 중에서 고양이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따뜻해서 꼭 안아주고 싶은 어떤 제가 좀 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안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가님, 특별히 안고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이제 소년들은 고양이를 안고 있고 소녀들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옆에 싸가지고 감싸. 참 한 작품 가지고 싶네요. 작가님, 그 지난번에 저랑 잠깐 말씀하실 때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한번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제가 전시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에 전시를 하는 것보다 요즘 시대 상황도 있고 그래서 3차원 가상 공간에다가 제 갤러리를 만들어서 작품을 바꿔 걸고 또 거기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작가하고도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희망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어떤 전시실 그런 걸 하지 말고 놀이공원처럼 분야별로 수채화가 걸려 있는 어떤 갤러리, 야외 갤러리죠 다. 그리고 옆에 뭐 강가에 무슨 코스모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상적인 공간에서 그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유화 작품을 건대든가 상상 속에 그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언덕에다가 이제 그 동상 같은 것도 깎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눈으로 보는 거는 3차원 가짜 공간이지만 작품은 실제 작품을 사진 찍어서 거기다 올리는 거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은 걸어가서 투어하듯이 갑갑한 갤러리를 보는 게 아니라 야외 공원 같이 이제 조각도 보고 이제 심지어 문 열면 바다도 볼 수 있잖아요. 3차원이니까. 그래서 어떤 문을 열면 갑자기 생급스럽게 바다가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3차원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3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평면이 아닌 어떤 입체적인 공간을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VR 안경을 쓰고 직접 걸어다니듯이 이렇게 전시를 구경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공간들이 전시 공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림이랑 어떻게
어울리는 그런 환경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기한데요. 네네. 예. 저도 생각만 해도 너무 해피합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자주 들어가서 구경하고 볼 수 있는 환경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약간 좀 유튜브처럼 TV가 약간 유튜브를 대신했잖아요. 예. 그런 환경이 좀 자주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는 그게 좀 너무 심해서. 그렇죠. 정말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관람을 직접 나가서 보지 않아도. 가상 현실적으로 좀 많이 또 연결이 되는데 좋은 작품들을 그렇게 접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근데 그 구글 고글인가요? 그거 쓰고 그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은 쓰질 않아. 안 써도 안 쓰고 이제 화면에서 쓴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시고 계시는 작품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현재는 그 화선지에다가 동양화적인 물감이나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감성들을 이제 따뜻한 감성 포함해서 또 외로움, 괴로움 이런 거를 특정한 모양이 아닌 반추상적인 작품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화선지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묵화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수묵화인데 화선지에다 제가 수묵한 동양화를 하지 않아서 화선지를 여러 겹 풀칠해서 붙이면 굉장히 빳빳해져요. 빳빳한 거를 이제 가위로 오르지 않고 손으로 북북 찢어가지고 불특적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색을 입히면 동양화 물감은 잘 스며드는데 화선지에다가 유화 물감을 칠하면 전혀 안 스며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억지로 저는 밀어 넣거나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그림 색이 얼룩지거나 이제 무늬가 생기고 막 때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간의 흔적이라는 요소를 둔다고 생각을 하고 끝난 작품을 보면 오래된 무슨 그 골동품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에다가 이제 그 회화적인 색이 가미돼서 그냥 색다른 저만 할 수 있는 어떤 분야를 만들어내는 차원이에요. 색을 만드시는 그러니까 초록색인가요? 녹색 계통인데 우리 지구 전체가 거의 녹색이잖아요. 푸른색에 가까운 녹색. 나무들도 그 많고. 색을 제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하고 노란색 섞으면 녹색이 되는데 동양화에서 쓰는 그 먼 산 같은 그런 녹색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질리지 않는 뭐 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뭐 한 10년 동안 계속 매일 봐도 안 질리는 색이 녹색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시력에도 굉장히 눈을 편안하게 해줘서 좋다고 녹색은 예전부터 사철로 그런 얘기들이 한가요? 사철 나무처럼 항상 이렇게 뭐 물리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초록색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제일 가운데 있거든요. 너무 이제 파장이 짧은 쪽 광선이 보라색이라면 파장이 큰 쪽은 빨강색이거든요. 희한하게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색으로 보이잖아요. 원래는 그게 입자가 산란이 돼서 공기 분자하고 산소 분자랑 질소 분자가 산란이 돼서 보라색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라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파란색 계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보라색이죠. 그래서 녹색이 그래서 그 사람 눈에 가장 편안한 파장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이파리들이 다 녹색이고 그렇고. 그럼 조금 더 이렇게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면 그 몽골에 그 사시는 분들이 2.0이잖아요. 최하가 5.0도 있고 뭐 그런데 현대 시대에도 그런가요? 과거에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어떤 초록색들을 봐서 그것도 있는지 좀 그럼 궁금한.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초록색이 되게 중요한 맞아요. 그런 거. 옛날에 신기하네. 모니터도 처음에 초록색 모니터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단색 모니터들 중에. 그리고 저도 시력이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다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컴퓨터 모니터만 계속 볼 때는 시력이 좀 안 좋아지고 좀 이제 야외 나가서 계속 보고 밖에 보고 그러면은 다시 좀 괜찮아지고 야, 또 잘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초록색을 많이 보여야 될 것 같네요. 스마트폰은 치명적이겠는데요. 그러면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인위적인 녹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질리지 않고 또
예, 뭐 진료도 할 수 없는. 이게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저희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니까 진료도 할 수 없다. 네. 진료는 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예, 혹시 작업 공간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어디서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럼 댁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탁자에서 그러면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디 이제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집에다가 이제 그 화장실이나 방을 다 개조했어요. 문턱을 다 없애고 어디 있나 가서 이제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러니까 집 전체가 부엌 빼놓고는 다 작업실이죠. 네. 작업하실 때 사이즈가 한 20호 정도 되는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크거든요. 20호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는 상상이 안 가서 1m 반 정도 되는 요 정도 가로로요? 네. 이 정도 10호가 한 요 정도 사이즈 되니까 요즘 나오는 그 대형 TV 대형 TV 사이즈 45인치 5인치 정도. 네. 45인치 그 정도. 예. 또 저희가 또 TV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보이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팔로 굉장히 큰데요. 할 수 있는 크기죠. 그런 사이즈 그림을 그리시는 데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 그림 그리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쉬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좀 멈추고 다른 작업을 또 해요. 그래서 한 그림만 이제 빨리 그린다 그러면은 보통 20호 작품, 유화 작품은 한 2-3시간. 엄청 빨리 그리시네요. 굉장히 빨리 금방 그리시는데요. 2-3시간이시면. 또 집중력이 또 있을 때는 확실히 또 빠르시고 조금 이렇게. 처음에 제가 그림을 배울 때 아크릴화를 배웠어요. 근데 아크릴 물감의 특성이 한 10분 있으면 다 굳어져요. 나중에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프레이로 물 뿌려가면서 이제 물감도 이제 그 휴지로 덮어놓다가 물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뿌려가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유화를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뭐가 쫓아오는 게 없는데도 빨리빨리. 이게 그래갖고 그림 재료들 보면 성격 급하신 분하고 성격이 느긋하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에 맞는 재료들이 좀 있어요. 그죠? 아크릴이나 수채화 이런 거는 조금 더 성격이 좀 빠릿빠릿하신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래갖고 그쪽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아니 2-3시간 만에 어떤 한 작품을 완성을 하신다는 거는 벌써 이미 머릿속에 그 아이디어가 꽉 차서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미리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그 캔버스 안에 이미 제가 그리고 싶은 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손이 못 따라가는 정도. 또 음악으로 따지면 모차르트처럼. 그렇네요, 정말. 본인이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바로 이제 펜으로 싹 끝내는 경우가. 문제는 이제 그리고 싶은 게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는 게 걱정이에요. 이제 그리고 했다가 중간에 그렸는데 갑자기 다른 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맞춰야 되는데 또 하나 시작하면은 일이 커지거든요.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럼 보통 하나를 끝내고 다음 작업을 또 하시는 스타일이신 건가요? 그런 적도 있고 어떤 작품은 1년이 걸린 작품이 있어요. 수채화 작품인데 제가 수채화를 배우면서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배우고 이제 해보고 또 마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중간을 완성하고 다 완성한 다음에 또 덧그리고 그래서 무슨 수채화가 좀 이렇게 담채화처럼 맑아야 되는데 거의 유화처럼 된 수채화 작품이 있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그 작품은. 그 울릉도에서 이제 배 작업하는 그림이거든요. 어부들 있고 사람도 있고 이제 해지기 전에 서둘러서 이렇게 그 남은 수산물 정리하고 그물 정리하고. 제가 고향이 이제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해에서 태어났으니까 동해 쪽에 대한 좀 동경 그런 게 있어요. 강화도에서 울릉도도 그리고 싶고 뭐 속초나 강릉이나 이제 그런 데를 예전에 그 그림 그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괜히 그냥 강릉에 직접 가시고 드라이브 가서 사진 찍어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그림이 나오려면. 거기서 또 맛있는 거 또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가신 김에 오징어회 드시고.
빼놓을 수 없죠. 항상 심지어 그 강릉의 커피 마을이 처음 생겼을 때 안목바다 말씀하시는 거죠? 안목항이 갔는데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못 돌아가고 맞아요. 밖에 그 근사한 자판기들이 있어가지고 강릉까지 가서 자판기 하나 뽑아 먹고 바로 돌아왔어요. 커피가 뭐 2만 원, 3만 원 하는 거예요? 뭐. 아니 정말 아니, 자판기가 한 1,000원.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고 나서는 너무 다 올라버렸어요. 그쪽에. 반드시 바람직한 건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바다가 맑고 좋았었는데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확실히 또 요즘은 이제 횟집, 커피집, 횟집, 커피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드라마 촬영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수가 없고 잠시 다른 얘기를 갖다가 또 말씀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우리 이준수 선생님은 또 다른 어떤 작가님에 비해서 이렇게 본인 그 작품이 되게 잘 팔리는 편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어떤 노하우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 후배들한테도 좀 말씀을 해줄 수 있을지. 또 그림 그리는 분께서 이 방송을 듣게 되실 수도 있고. 갑자기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일부러 잘 팔리게 그리는 건 아닌데 그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중에는 내가 언젠가 가봤던 공간 같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어떻게 그렸지? 그러든가 우연히 이제 이런 것들이 맞아져가지고 그리고 제가 배우질 않고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망쳐보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보기가 좋더라. 아니면 좀 촌스럽다. 그런 게 몸에 배 있거든요. 그게 습관이다 보니까 어떤 작품을 할 때 이제 심심해서 그리는 경우에 그림은 그냥 볼품 없는데 전시회를 목적으로 이제 작품을 시작하면 이 전시를 해서 작품이 안 팔리면 얼마나 손해가 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하실 수 없죠. 그래서 전시용 작품은 이 정도면 잘 팔릴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른 작업을 하죠. 평소에 하시던 스타일이랑 좀 다른. 저는 액자도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싼 재료 가지고 고급스럽게 작업을 만든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그거 좀 나중에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조용히 제가. 김경래 작가님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시죠. 저는 뭐 이렇게 화가분들 많이 모르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좀 저기 작품이 좀 잘 안 팔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과 상심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셔야지 사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삼천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면.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려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도 있고 그 삼천 공간 내에서 거래도 가능하게끔 하면 되니까. 거기에 이제 NFT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갤러리는 사람들이 오기도 어렵고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에서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훨씬 접근성도 높아지고 젊은 층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게 되면 그 이제 그게 현실로 쏙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메타버스에 항상 있는 거죠,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가상 현실에 들어가서만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것도 포함하고 플러스 오프라인으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시된 작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림이 한 수십 개 있는 거죠. 수십 개 잘 팔릴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메타버스에서 마음에 들었는데 막상 택배 온 거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사진을 찍어야죠. 차이가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뭐 홈쇼핑에서 본 옷이 집에 왔는데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반대인 경우가 사진으로 보면 별론데 이제 이렇게 질감도 있고 뭐 이제 두툼한 원본이 오면 그 느끼는 바가 달라요. 그림의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반대이실 것 같아요. 오히려 보기에는 별로였는데 잘 샀다 이런 그걸 이미 미리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들 그러면은 벌써 그림을 구입들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몰랐나 보네요, 선생님. 그러면 또 AI가 그려가지고 또 뭐 이렇게 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주 분야도 그렇게 시도가 지금 되고 있기는 해요. 뭐
전설의 피아니스트 루빈슈타인의 뭐 연주를 그 몇십 년 전에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그분의 그 음반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피아노에 어떤 프로그래밍을 장착을 시켰는데 그 어떤 샘여림이나 그런 어떤 뭐 템포나 모든 거를 똑같이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연주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 협주곡인데 반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는 실제 오케스트라가 나가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주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연주자들도 그러면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죠. 예. 근데 또 라이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이나 이런 거는 또 없겠지만 예, 완벽함을 생각을 하면 또 이미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그런 연주를 들을 수가 또 있다는 게 제가 요즘 이렇게 막 그 클래식 강의도 좀 많이 해보는데 네.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단순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뭐 그런 음악이 오면 그런 음악대로 듣고 네. 또 라이브는 라이브로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큰 걱정 없이. 예, 그냥 이렇게 작품 활동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 좀 위로가 되네요. 예,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동의하시는지요, 선생님? 동의하면서 순간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제가 아까 말한 그 공간에다가 그 미술 작품 전시를 하면서 음악도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음악 연주는 따로 하면은 그 다른 공간에서의 그 인터넷 작품이 되지만 전시에 같이 하면은 이제 같이 그 복합 예술 예술적으로 되는 그 갤러리의 배경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그 연주회 때 뭐 그림을 같이 뭐 맞아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멋있겠는데 접목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할 용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의 예술 활동, 이 그림과 여러 가지 지금 이 작품 활동들이 살고 계시는 부천시에 어떤 영향을 또 끼쳤으면 좋겠는지 어떤 그런 뭐 굳이 뭐 제가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이제 저를 보면서 아, 누구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특별히 그냥 부천에 좋은 풍경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그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 사람과 이제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 부천시에 또 바라고 싶은 점이 또 있으신데 작업 공간을 좀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외에 오면서 생각이 난 건데 서로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청회처럼 예술가들과 시청이 같이 만나서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뭐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점차 서로 알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조금 마지막으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부천 같은 경우에는 또 음악 쪽은 엄청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미술은 정말 너무 열악하다. 이번에도 아트 센터 지었지만 거기에는 그 미술 공간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공간이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아까 상천 공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온라인 갤러리를 뭐 오프라인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다면 뭐 그렇게 또 굳이 그렇죠. 메타 공간이 또 필요하지는 또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 또 김경래 선생님 또 그런 공간을 필요합니다. 좋아하시고 오히려 의외로 필요합니다. 갤러리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 개인 작업실이 인터넷에 항상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대전료도 안 내고 또 뭐 이제 그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액자 만들어서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저렴하게 판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오프라인에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시가 된 작품을 사게 되면 그 작품이 솔드아웃 돼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속 살 수 있고 이제 수요대로 작업을 만들어 놓은 거죠. 한 작품이 전시되면은 그 같은 작품이 한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감사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나쁘게 이용하면 3개밖에 안 그려놓는 거예요. 잘 팔린 작품. 필요하면 이제 값을 올리는 거죠. 옥션에 들어가게 되는 그때 값이 올라가는 거죠.
시장 경제 법칙으로 냉철하네요 정말. 그것도 한 작전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을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이죠. 또 이준 선생님 본인에게 있어서 이 회화나 그림 작업은 한마디로 어떤 것이다 하고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대자연에 대한 감사? 네. 전 대자연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별을 그리고 싶었어요. 지구도 별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계 내에 살고 있는데 태양계도 이 우리 은하 중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지구가.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는 것을 은하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은하단도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 중에 정말 조그만 공간에 살고 있는데 별 하나하나를 이제 다 그리고 싶어서 한때 시도를 해봤어요. 이제 지구를 그냥 크게 그려놓고 뭔 의미가 있는 거지. 감성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지구만 멋있게 그렸지. 그래서 좀 파고 들어가서 지구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만 산, 강, 바다 이런 걸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선생님 한 분에서 어떤 그런 소우주가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저는 또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대가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 항상 이렇게 대자연 얘기하시더라고요. 대가신 것 같아요. 생각이 이제 좀 더 고차원에 계시다 보니까 자연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또 말씀 시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정말 유명하신 작가분과 함께 약간 좀 인터뷰보다는 대담 비슷하게 좀 특집을 만들어서 좋은 시간을 조금 이게 한 시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좀 너무 작품도 좀 감당하면서 시즌 2, 시즌 3를 또 만들어서 자리를 대자연을 좀 더 느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시 몇 번 더 초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개 방송 때 한번 그림까지 같이 저희가 그 온라인 갤러리 해가지고 바로 이게 해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BGM을 준비해야죠. 그 갤러리. 또 녹음실하고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송하면서 그림 하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드로잉 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하시는 생각을 있으시네요. 또 마음을 또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저는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만 되게 오래 하다가 전공을 안 하고 이제 그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연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고 우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되게 공통점을 많이 발견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준 선생님 모시고 좋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